나 때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하면 무조건 63빌딩이었는데 얼마 전에 완공된 롯데타워를 보고 나니 63빌딩은 그냥 평범한 빌딩처럼 보이더라. 높이만 무려 555m인 롯데타워는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으면 그 위압감에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인데, 알고 보니 저기 위쪽 나라 북한에도 이런 초대형 건물이 있다는 소식이다. 그 건물의 높이가 무려 330m로 롯데타워 못지않은 사이즈를 자랑한다지만 문제는 이 건물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저주가 서려있다는 기괴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점. 그럼 오늘은 방금 말한 그 초대형 건물, 북한의 랜드마크가 될 뻔했던 류경 호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딱 집중하라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류경 호텔은 높이가 무려 330m에 층수는 무려 101층이라고 하는데, 덩치만 봤을 때 전 세계 어디 가져다 둬도 전혀 꿀리지 않는 스펙을 자랑한단다. 하지만 이 류경 호텔에는 나쁘끄러운 기네스 기록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세계 최악의 빌딩 1위라는 쪽팔린 기록. 류경 호텔이 세계 최악의 빌딩 1위로 뽑힌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에 착공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해 유령 빌딩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북한은 과거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초대형 건물을 세우자는 목표로 호기롭게 이 호텔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 중간에 돈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 짓지도 못한 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나라는 돈도 없으면서 대체 왜 이런 화려한 빌딩을 짓고 싶어 했던 건지 생각할수록 정말 한심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무리해서 류경 호텔 착공에 들어간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과거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1980년대, 이때 북한은 우리의 폭발적인 발전을 지켜보면서 부러움과 질투로 지독한 견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은 남조선이 하면 나도 한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신라 호텔을 건설하자 평양의 고려 호텔을 따라짓고, 또 우리가 서울 종합운동장을 완공하자 이번에는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을 따라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다 따라하다 보니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어느새 가랑이가 찢어질랑 말랑 하고 있었다는 북한. 그러던 1984년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 63빌딩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3빌딩보다 높은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오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북한에서 독재자의 명령은 곧 법이었기에 그들은 우리 63빌딩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류경 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일은 이 호텔 공사를 지시하면서 시간을 딱 2년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무슨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애들 블록 쌓기도 아니고 2년 안에 완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목숨 걸고 공사에 뛰어들었음에도 이 목표는 보기 좋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관계자들은 전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 하지만 이 호텔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정일, 그는 다시 한번 공사 계획을 재정비해 1992년 죽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80번째 생일날 화려하게 호텔을 오픈할 것을 지시했으며, 북한에 내놓으라 하는 기술자들이 전부 모여 호텔 공사에 뛰어들게 되었다는데, 한창 공사를 재개하던 1990년대 초 북한 전체를 뒤흔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 그건 바로 공산주의 진영의 최대 국가였던 소련의 대붕괴 사태.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국 이 두 나라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둘 중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자 북한에도 엄청난 경제 쇼크가 찾아오고 만다. 한순간에 거짓골이 된 북한은 건설사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류경 호텔은 콘크리트 외벽까지만 공사를 끝낸 채 또다시 무기한 공사 중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데,
만약 북한이 이제 와서라도 공사를 포기했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었을 테지만 북한은 63빌딩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여전히 배알이 꼴려있던 상태였다. 결국 그들은 공사를 포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동맹국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고 판단한 중국의 한 건설 기술자는 공사 재개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 상태를 확인하기로 한다. 그렇게 평양에 도착해 두 눈으로 직접 본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 기술자. 하지만 그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의 상층부에는 누수가 진행 중이었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삭아버려 붕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고 하거든. 결국 중국 기술자는 호텔 건설을 포기하고 건물을 싸그리 허물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데, 그러나 고집불통 김정일이 이런 과감한 결정을 받아들일 리 없었으니 그는 지금 건물을 허물면 남한보다 뒤떨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다 수십 년 동안 추진하던 공사를 포기해버리면 북한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판단, 폭발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렇게 류경 호텔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완성도 하지 못한 상태로 흉물스럽게 남아있게 되었다는데, 그래도 수천억을 쏟아부은 건물이 역시나 너무나도 아까웠던 건지 김정일은 끝까지 공사를 포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공사 중지 후 20년이 지난 2008년 다시 류경호텔 공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엔 북한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 그 결과 이집트의 통신사인 오라스콤과 독일의 호텔 그룹 캠핀스키로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단다. 이 정도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공사를 성공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뭔지 공사는 결국 또 한 번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 당시 류경호텔 공사에 자금을 댄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2011년 이집트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대표가 그대로 해외로 도망을 치면서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하게 되었으며, 또한 독일의 캠핀스키 그룹은 2011년 김정일 사후 즉위한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핵장난, 미사일 장난을 시전하자 투자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 북한 쪽에 사전 경고도 하지 않고 단칼에 계약을 해지해버렸다고 하거든. 또다시 애물단지가 된 류경호텔은 현재 외벽을 이용한 조명쇼나 허접한 폭죽놀이에 사용되고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호텔은 아마 앞으로도 평생 완공되지 않고 유령 호텔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솔직히 이 정도면 북한 3대 독자의 악행에 죽어나간 원혼들이 유경 호텔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맞는 것도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우리나라를 따라잡겠다며 야심차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류경 호텔. 당장 주민들 먹을 밥도 없는데 공사를 시작한 북한의 생각 없는 패기는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만약 내가 북한 주민이었으면 저 호텔에 낭비된 수천억이 아까워서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원한을 생각하면 확실히 저 호텔은 저주받은 호텔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